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보는 순간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임신했어. 형부 아이야. 그 순간 선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미정의 뺨에 선희의 손바닥이 날카롭게 부딪혔어요.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여기서 그걸 자랑해? 찰싹! 이번에는 민수의 뺨이 선희의 손에 맞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 개자식아. 어떻게 내 동생과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적어도 걘 내 아이를 가졌어. 넌 아내였지만 엄마는 아니었어.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선희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체득한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어요. 또 소파에서 잤구나. 선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담요를 덮어줍니다. 언제부턴가 민수는 침실보다 거실 소파를 더 좋아했어요. 증권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와 TV를 보다가 그냥 잠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을 보며 선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선희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냉정했어요.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언니, 벌써 일어났어? 안방에서 미정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타났어요. 30살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응, 출근 준비해야 해서. 너는 더 자도 돼. 선희가 답하며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구직 중이라며 집에 온 지 벌써 2달이 됐어요. 처음엔 며칠만 있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형부는 어디 가셨어? 미정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서 자고 있어. 깨우지 마.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거든. 선희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살금살금 거실로 가서 잠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 증권회사 일이 힘드시겠어요. 미정의 시선이 민수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그 시선이 선희에겐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선희.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거실에서 미정과 민수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형부가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해서 만들어뒀어. 형부 취향에 맞게. 민수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선희야, 미정이가 정말 요리 잘한다.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선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이 자신보다 민수의 취향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 민수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만한 진한 맛이었죠. 형부는 정말 점잖고 멋있어. 언니는 진짜 복받은 줄 알아.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인간은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어. 좋은 건 밖에서만 보여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유난히 잘 웃었습니다.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맛있었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된장찌개 먹어봤네. 미정도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며 계속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선희는 미정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된장찌개 어떻게 만드는 법 알았어? 선희가 물었어요. 아,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형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정의 대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묘한 기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과 민수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 너무 친밀해 보이는 대화들, 그리고 자신은 모르는 민수의 취향까지.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와 미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민수야,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일찍 자. 선희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부, 피곤하실 텐데 더 쉬세요.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미정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미정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선희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민수는 미정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걸까요? 침실로 들어가면서 선희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미정이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더 밝아졌고 미정은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희만 소외되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동생과 남편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들이 선희의 잠을 방해했어요. 두 사람이 아직도 함께 TV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 걸까요? 민수가 선희와 함께 TV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선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선희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열기 전에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형부, 정말 웃기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미정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 선희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너는 정말 말을 잘 들어줘. 선희는 요즘 너무 바쁘다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에 대한 불만을 동생에게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선희는 가방을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 복도 끝에서 거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보게 된 장면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미정과 민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미정의 어깨가 민수의 팔에 살짝 기대어 있었고 민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손이 미정의 허리 근처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닿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정이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민수도 그런 미정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은밀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 미정이 선희를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민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수도 급하게 자세를 바로잡으며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선희야. 일찍 왔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선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동생 사이의 그 묘한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선희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미정과 민수가 주고받는 시선들,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들. 모든 것이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선희는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민수가 집에 있을 때 미정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신경 쓴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특히 미정이 민수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더 애교스럽고 더 상냥했습니다. 선희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심지어 민수가 농담을 하면 과장되게 웃어주기도 했어요. 언니, 형부 정말 매력적이야. 언니가 부러워. 어느 날 미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던진 말이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선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형부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서 그래.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 미정의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선희는 어린이집에서 급한 일이 생겨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선희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TV만 켜져 있었어요. 미정아? 민수야? 선희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둘 다 외출한 건가 싶었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안방으로 가려던 선희는 복도에서 작은 소음을 들었어요. 미정이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뭔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선희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죽이고 그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미정은 문을 꼭 닫고 지내는데 오늘은 왜 열어둔 걸까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보는 순간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과 민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민수의 손이 미정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미정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문틈을 닫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증명할 거야. 그리고 끝장낼 거야. 선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선희는 감정 없이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민수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아냈어요. 그가 미정에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이 일찍 나간다. 우리 시간이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지루해. 선희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메시지들을 보며 선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 선희는 민수가 증권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의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 역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거든요.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희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수의 회사 내 비리 증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언제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도 착한 언니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차례였어요. 선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벌써 출근했고 미정만 집에 있었습니다. 언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선희가 밥솥을 닫으며 물었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언니, 나. 미정이 말을 망설이더니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선희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동생이 가졌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언니, 나 임신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부 아이야. 그 순간 선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미정의 뺨에 선희의 손바닥이 날카롭게 부딪혔어요. 아! 미정이 뺨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언니, 이 더러운 년아. 선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남편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여기서 그걸 자랑해? 미정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하지만 우리 진짜 사랑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뭔가를 깜빡하고 가져가려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선희야, 서류 좀.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울고 있는 미정과 화가 난 선희를 보고 멈춰 섰어요. 식탁 위에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벌써 말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찰싹?
이번에는 민수의 뺨이 선희의 손에 맞았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계자식아. 선희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내 동생과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민수가 뺨을 만지며 당황했어요. 선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선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희 둘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선희가 미정을 노려봤어요.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민수와 미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정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민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 선희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를 가졌어. 민수가 미정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말이 선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넌 아내였지만 엄마는 아니었어.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미정이는 달라 내가 아빠가 될 수 있게 했어. 선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한 무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래.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였어? 언니. 미정이 울먹였어요. 뺨이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선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2달 전부터. 민수가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여기 온 후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내 앞에서 연기했다는 거네. 선희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사랑하게 됐어. 미정이 변명했어요. 사랑? 선희가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내 남편을 빼앗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부가 먼저 나한테 관심을 보였어. 언니는 형부한테 관심도 없잖아.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녹음. 선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 증거? 미정이 당황했어요. 응, 불륜의 증거 내가 한 말들 모두. 선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민수와 미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희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민수가 달래듯 말했어요. 조용히? 선희가 냉소했어요. 2달 동안 내 뒤에서 조용히 바람 피우면서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아이까지 생겼는데. 미정이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희는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동생이 가졌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아이가 생겼구나. 선희가 말했어요. 그럼 책임져야지. 책임질 거야. 우리 결혼할 거야. 민수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결혼? 선희가 웃었어요. 이혼하고? 그래야겠지.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제대로 해보자. 뭘? 민수가 물었어요.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그리고 선희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한 대가. 선희야, 뭘 하려고 그래? 민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선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처럼 이기적으로. 그 순간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희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아내도 동생을 챙겨주는 언니도 아니었습니다. 언니 설마.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확실히. 선희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내 명의야. 더 이상 여기서 그런 추잡한 일 벌이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현관문을 나서면서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어수선했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침에 받은 충격이 컸는지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선희를 바라봤어요. 뺨에는 아직도 선희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짐 다 쌌어? 선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거의 다. 내일까지 나갈게. 미정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일? 선희가 웃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언니 하지만. 미정이 당황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내 집에서 그런 짓 해놓고 하루라도 더 있겠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선희야, 너무 급하잖아. 집 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내 문제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미정이 놀랐어요.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그게 불법 침입이거든. 선희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민수는 선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볼에 남은 따끔거림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10년 결혼 생활에서 선희가 자신을 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근처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어. 있는 돈으론 제대로 된 집 구하기 어려워서. 선희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도박 때문에 신용이 엉망이고 가진 돈도 별로 없다는 것을요. 빨리 알아봐. 시간 얼마 없어. 선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너무 충격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야. 진심? 선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될 거야.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족? 선희가 되물었어요. 가족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민수도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선희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자. 어차피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선희가 되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언제 진짜 부부 같았어? 너는 어린이집 일에만 신경 쓰고 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도 없고. 민수의 말이 점점 잔혹해졌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시렸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혼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민수가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했어요. 우린 가족이야, 언니.
미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언니가 우리를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선희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서 축복해달라니요. 축복? 선희가 천천히 되물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정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희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선희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답게 끝내자.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람답게? 선희가 웃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사람답지 않게 한 거야? 그건 민수가 말을 망설였어요. 2달 동안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내 집에서 내 동생이랑 그런 짓 하고 그게 사람답게 한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랑? 선희가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선희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말이에요. 좋아. 선희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답게 끝내자. 정말? 미정이 놀란 듯 물었어요. 응. 사람답게 깔끔하게 끝내자. 아주 깔끔하게.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선희야,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해. 선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 선희가 덧붙였어요. 지금? 미정이 당황했어요. 그래, 지금 당장. 선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도 해야 하고. 민수가 말했어요. 그건 내일이야. 찜질방에서 자든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 내 집에서는 하루도 더 못 있어. 선희는 민수와 미정의 짐들을 가져다가 현관에 내던졌어요. 언니, 미정이 소리쳤어요. 나가. 지금 당장. 선희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민수는 중요한 서류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고 미정은 울먹이며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선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선희야,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 변호사 통해서 하자.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자 선희는 바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침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도 찾아봤습니다. 또한 미정이 받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방법도 알아봤어요. 사람답게 끝내자고 했지.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주 사람답게. 한편 오피스텔을 급하게 구한 민수와 미정은 좁은 원룸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을 거야. 선희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진정할 거야. 민수가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선희의 마지막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아내도 동생을 챙겨주는 언니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미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잖아. 민수가 미정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선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마음이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집안이 고요했어요. 어제 민수와 미정을 내쫓고 난 후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가방 안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넣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해둔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선희는 며칠 전에 미리 상담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 씨죠?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변호사는 선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들,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이 집이 선희 씨 단독 명의라고 하셨죠? 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도 대폭 제한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서간 불륜이라는 점에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분의 도박 관련 자료도 있네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들입니다. 선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증권회사라면 더욱 엄격할 겁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선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선희는 민수가 다니는 증권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내부 신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귀사 직원의 불법 자금 유용에 관해서요. 선희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민수의 도박 관련 증거들, 회사 자금 사용 내역, 사채업체와의 연락 기록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매우 구체적인 자료네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선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선희. 아, 선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민수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미정이가 뭘 했다고?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어요. 2달 넘게 제 집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어제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어디 있어 지금? 미정이 2년 어디 있냐? 오피스텔로 이사 갔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선희는 민수와 미정이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줬어요. 어머니의 분노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선희야. 괜찮니? 당장 미정이 2년 요절을 내야지. 엄마가 오피스텔로 간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그 더러운 년을 당장 혼내줘야겠어. 언니 남편을 빼앗다니. 오후 4시쯤 오피스텔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2 딸과 함께 몰려온 것이었어요. 미정아, 나와. 당장 나와.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이 열리자 미정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어요. 엄마, 찰싹? 어머니의 손바닥이 미정의 뺨을 때렸어요. 이 더러운 년아,
네가 사람이냐? 언니 남편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 엄마. 미정이 울먹였어요. 엄마는 무슨 엄마야? 내가 내 딸이야? 어머니가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큰언니도 달려들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큰언니가 미정의 다른 쪽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작은 언니도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은 무슨 임신까지 했다면서? 작은 언니가 미정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민수가 나와서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민수의 머리채도 잡아당겼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처제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어? 선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야. 큰언니가 소리치며 민수의 뒷머리를 때렸어요. 미정은 세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어요. 머리채가 흐트러지고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선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줬는데. 어머니가 계속 소리치며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정말 더럽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작은 언니가 미정을 밀쳤어요. 큰 언니는 민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신당하는 거야.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바들바들 떨었어요. 죄송하다고? 이미 늦었어. 작은 언니도 민수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어요. 오피스텔 복도에는 미정과 민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와 두 언니는 번갈아가며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한편 선희는 어린이집에서 평온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 원장님이 물었어요. 선희야, 오늘 좀 차분해 보이네. 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에요. 선희가 답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해주셨어요. 선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랑 언니들이. 미정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선희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엄마랑 언니들이 와서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뜯고. 미정이 흐느꼈어요. 언니가 말한 거지? 미정이 화를 냈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숨겨야 해? 선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인데. 가족? 선희가 웃었어요. 가족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민수도 전화를 받았어요. 선희야,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사실 그대로. 선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숨길 이유가 있어? 하지만 언니들까지 와서 머리채를.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너희가 책임질 차례야.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는 민수와 미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정이 불안해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수가 달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선희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미정, 그 곁에서 웃고 있는 민수, 그리고 혼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계속 꿈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선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차가운 결심을 다졌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선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 통장 내역, 도박 기록,
그리고 미정의 임신 진단서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까지.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원한 건 아이가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희야, 회사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봐달라고? 선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미정이와 그런 짓 할 때는 나를 생각했어? 선희야, 제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전화를 끊은 선희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회사 내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고객 정보 유출, 내부 거래, 정보 사적 이용, 그리고 회사 자원의 개인적 사용까지 모든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정이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씨의 가족인데요. 임신 관련해서 보험 처리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떤 문의이신가요? 미혼모 지원 제도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현재 무직 상태라서. 선희는 미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들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정 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냈어요. 미정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미혼모 지원금까지 중복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후에는 박 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야, 요즘 많이 달라 보여. 어떻게요?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 선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뭘?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리요. 선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박 원장님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울지 않아서 더 강해졌구나. 이제 끝내자. 그날 저녁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네요.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불륜, 재산은닉, 도박 채무, 회사 내부 규정 위반까지.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겠는데요?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항변할 근거가 없어서요. 위자료는 최초 예상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듯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에서는 민수와 미정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식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해.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정이 불안해했어요. 최악의 경우 해고야.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라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미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민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미정 씨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내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요? 저는 제대로 신청했는데요. 조사 결과 구직활동 실적이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도 언니가 신고한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가족인데. 이제 선희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민수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겁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준비는 다 끝났나요? 네.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반박할 근거가 없어 보여요. 과연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야, 이혼 소장이 왔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소장이지. 선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위자료가 5천만 원이라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전부 내가 가져간다고? 당연하지. 유책 배우자인 내가 뭘 가져가려고 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선희가 웃었어요. 내가 내 동생과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든 건 심하지 않아? 선희야,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는 법정에서 해. 변호사 통해서. 전화를 끊은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착한 선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날 가졌다고 말하지만 날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에 미정이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이 때문에라도. 선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나눌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법원 앞에 서게 된 날이 왔습니다. 선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마음은 차분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준비는 다 되셨죠? 변호사가 선희에게 물었어요. 네, 완벽하게요. 선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법원 앞 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렌터카였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내렸어요. 미정은 임신 7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펴고 당당한 척 걸어왔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선희야. 민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가볍게 끝내자.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선희는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고생? 누가? 우리 모두 말이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위자료도 적당히 하고. 정리는 법정에서 하는 거야. 선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미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할 아이가 아니야. 선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언니 살려줘. 민수 오빠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선희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민수와 미정은 반대편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원고 측에서 먼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선희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피고 정민수의 불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15개, 사진 자료 30여 장,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총 200여 건입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에는 피고가 원고의 불임을 비하하며 김미정과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피고의 사내 도박 자금 유용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뭉치를 내밀었어요. 증권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 도박에 사용한 내역서, 사채업체와의 거래 기록, 그리고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서입니다. 총 유용 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그건 이혼과 관련 없는 얘기 아닙니까?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피고분, 자리에 앉으세요. 증거 제출이 끝난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고 김미정의 각종 부정 신청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록과 허위 구직활동 신고서,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계속된 급여 수령 내역입니다. 미정이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그런 건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네 번째, 피고들의 불법 사채 관련 증거들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정민수 명의로 된 불법 사채 계약서들과 이에 대한 공동 채무자 김미정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불법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증거들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법정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민수와 미정은 초조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피고 측에서 반박할 증거나 주장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수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피고 김미정은 임신 7개월로 건강상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 참작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양형에 참고할 사항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의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인정한다는 말씀이군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수가 다시 벌떡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분,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 정민수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정민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재산분할? 미정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가요? 판사가 미정을 바라봤어요. 피고 김미정 씨는 이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으십니다. 아, 그게 아니라 미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피고 정민수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민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무직이에요. 그것은 피고분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또한 피고들의 회사 내 비리와 각종 부정 신청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선희는 미정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을 정면으로 향한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사체 관련 채무는 민사상 별개의 문제이므로 관련 채권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수가 선희를 붙잡으려 했어요. 선희야, 이렇게 끝낼 거야? 정말 이렇게? 선희가 돌아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끝? 이제 시작이야.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 받았지? 그리고 사채업체들도 곧 너희를 찾을 거야. 경찰서에서도 연락 올 거고.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선희야,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기회는 내가 없앤 거야. 선희가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미정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인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선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승리였네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당연하죠.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며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민수와 미정이 법원 계단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큰 배가 눈에 띄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제 넌 동생도 남편도 아무것도 아니야. 선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울음소리도 민수의 절망적인 외침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증권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당했고 미정은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전액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채업체들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독촉을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도 수사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가 예상했던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선희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기존 저축으로 어린이집을 훨씬 크고 예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박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더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고요. 선희가 답했어요. 확장된 어린이집에는 새로운 놀이시설들이 들어서고 2명의 젊은 선생님들도 새로 채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더 크고 밝게 들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희는 인근 카페에서 어린이집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선희 맞아? 선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대학교 동창인 강태연이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맞네. 정말 오랜만이야. 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바쁘지 않다면 같이 커피 한잔 할까? 지금 괜찮아. 선희가 답했어요. 태연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선희가 물었어요. 교육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야. 태연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사장님이었구나. 선희가 감탄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선희는 어떻게 지내? 교육학과였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선희가 답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 똑같은 일하는 거네. 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남편은 잘 지내? 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선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남편, 최근에 이혼했어. 태연의 표정이 순간 놀라며 복잡해졌어요. 아, 미안해. 괜한 질문했네. 아니야. 괜찮아. 선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이후 태연은 가끔 선희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점심시간 선희는 혼자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미정이야. 목소리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아이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죽었어. 뭐라고? 사산이었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미정아,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선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이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연아,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됐어. 태연이 염려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태연과 선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식사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희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린이집 일이 좀 바빠서.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해 줄까? 요리 좀 해. 태연은 정말로 선희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태연은 선희의 어린이집 운영에 조언을 해주었고, 선희는 태연의 회사 일에 대해 들어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태연아, 너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선희가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선희가 있어서 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1년 반이 지났을 때 선희의 어린이집과 태연의 회사가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선희 생각이 항상 옳았어. 덕분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졌어. 태연이 고마워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태연이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투자자와의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런 태연을 매일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태연아. 너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 선희가 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선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벚꽃이 피는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선희야,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좋은 친구지? 당연하지. 왜? 사실 나는 선희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선희가 태연을 바라봤어요. 2년 동안 함께하면서 태연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지켜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선희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나도 너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응.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했어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선희야, 나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내가 더 대단해 보여.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선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아이들의 엄마야. 그날 밤 선희는 태연과 함께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곁에 있다고. 태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선희가 있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우리 계속 이렇게 서로의 힘이 되어주자. 그래. 서로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선희는 생각했어요.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아이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태연까지. 이것들이 선희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가족은 날 가졌다고 말하지만 날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진짜로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희의 상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진심으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선희는 태연과 함께 미래를 그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